서울 근처에 심어보아도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같은 국내라도 서울에 갖다 놓고 밀감나무가 자라나게 하려면 특별히 방풍을 잘 한다든지 온실을 만든다든지 무언가 제주도하고 비슷한 토양이나 기후나 이런 조건을 갖추어 줘야지 서울의 영하 20도가 되는 데다 그냥 갖다 놓았다면 당장 다 얼어 죽을 것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맛이 좋은 음식이라도 자기 체질에 맞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좀 쑥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나는 지금도 목장 우유라든지 끓이지 않는 우유를 먹지 못합니다. 왜냐? 체질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깡보리밥에 깍두기를 먹고 자란 뱃속이 되어서 그런지 목장 우유라든지 생우유는 맞지 않아 먹으면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 집 아이들은 잘 먹습니다. 어릴 때부터 먹어서 훈련을 시켰으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해방부에 서구 민주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별별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자유당 때 헌법, 민주당 때 헌법, 또 5.16 이후에 민정이후 제3공화국 헌법 다 해보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의 건을 감안하지 않고 우리의 풍토에 잘 맞도록 조정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자라날 수 없다는 결론을 우리는 얻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게 바로 박 대통령식의 민주주의 관이었습니다. 그럼 지나고 보면은 5.16으로 시작된, 그리고 197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한번 더 하죠. 유신 쿠데타를 해가지고 18년 동안 집권하면서 이 사람이 한 역할과 민주주의와의 관계는 뭐냐?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제주도 밀감나무를 서울에 옮기려면 토양을 비슷하게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서구 민주주의를 한국에 심으려면은 서구 민주주의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을 한국에서 만들어줘야 된다. 그 토양은 뭐냐? 박 대통령이 생각하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다. 우선 잘 살아야 민주주의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안보가 있다. 경제가 잘 되면은 돈이 생겨가지고 국방을 튼튼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보다. 경제 안보, 그렇게 하면 복지다, 복지. 의료보험을 77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 같은 걸 해가지고 사람들이 대충 인권을, 체면을 차리면서 살 수 있으면 그때부터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박정희라는 사람을 제도주의적 민주주의 건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를 어떤 사람은 이념으로서, 하나의 권리로서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김영삼, 김대중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박정희라는 사람은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머리에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경제도 만들고, 기업도 만들고, 군대도 만들고, 의료보험제도도 만들고, 우리 사회조합도 만들고 해야 된다라고 제도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민주주의는 이 제도주의자들이 발전시킨 것이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 희생하고 목숨 걸고 감옥에 가서 죽은 사람도 민주주의에 기여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사람들은 제도를 만든 사람이다 하는 학문적 결론에 이미 도달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제대로 배운 학자들은 박 대통령을 독재주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박정희를 자유주의적 불의주의자, 불의주의 통치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유주의를 지향을 하되 그 자유가 꺾일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의주의 제도입니다. 불의주의, 독재와 거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박정희가 처음부터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5.16과 4.19는 같은 것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4.19의 정신을 5.16이 이어받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4.19에서 폭발된 자유에 대한 욕망, 언론 자유, 선거의 자유에 대한 욕망을 5.16이 이어받아가지고 그것을 제도화해가지고 그런 민주주의가 가능하도록 박정희가 18년 동안 땀을 흘려가지고 경제를 건설하고 군대를 건설하고 복지시설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산층을 만들어내고 이 중산층이 사람이 이제는 민주주의를 하더라도
너무 폭력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 무질서해서도 안 된다. 역시 법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온건하게 변하면서 한국이 1987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거의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갈 수가 있었다. 그 토대를 만든 것이 박정희였고 그 출발점이 5.16이다. 5.16은 4.19의 연장선상에 있다. 4.19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도 세력이 학생이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으나 5.16은 성공했습니다. 왜냐? 주도 세력이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생과 군인의 차이는 뭐냐? 군인은 권력을 가진다. 군인은 총구에서 나온 권력이지만 권력이 있고 또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안정시켰기 때문에 그 울타리 안에서 그 온실 안에서 민주주의라는 꽃이 피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민주주의가 만들어졌다. 그럼 이 민주주의가 지금 서울식 민주주의와 똑같으냐? 박 대통령이 개탄했던 서울식 민주주의를 그냥 한국에 직수입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요새는 신문 볼 때마다 수시로 국회의원들이 불려가서 돌아오지 않아요. 밤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민주주의냐, 알겠죠? 민주주의냐. 이게 민주주의냐. 몇 억씩 받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이게 민주주의냐. 그러니까 아직도 5.16 때 있었던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해결되지 않은 게 정상이죠. 왜냐, 한국의 민주주의는 나이가 기껏해서 61살밖에 안 된다. 서구의 민주주의는 나이가 800년 이상 된다. 800년. 무슨 재주로 60년짜리 민주주의를 800년짜리 민주주의와 같은 수준으로 맞출 수 있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현실로서 인정을 하고 오늘날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는 뭘 할 거냐, 나는 뭘 할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시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저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